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차트를 쉬운 말로 분석하는 엑스맨입니다. 오늘은 추석이네요. 9월 20일 월요일 비트코인 분석을 하겠습니다. 홍콩 증시가 마감이 됐는데 급락을 했어요. 다른 데는 증시가 열리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도 휴장이었고 일본도 휴장이었고 그리고 중국도 증시가 열리지 않았어요. 중국도 17일 날 9월 17일 이후에는 증시가 휴장인 상태입니다. 중국도. 근데 오늘 홍콩 증시만 오늘 열었죠? 홍콩 증시만 열었는데 9월 20일 홍콩 증시가 마이너스 3.3%. 아까는 마이너스 4% 이상 떨어졌었어요. 근데 마이너스 4.5%까지 떨어졌다가 반등해서 3.3%대까지 다시 기어 올라온 모습인데 홍콩 증시가 급락하면서 비트코인도 갑자기 4% 이상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하락한 이유가 미국에서 바이낸스의 내부자 거래로 시세 조작 행위를 했다. 뭐 이런 내용으로 비트코인이 급락했다고 했지만 그 기사는 하루 전에 나왔던 거고 비트코인은 아무런 영향이 없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갑자기 급락한 것은 헤지 펀드들이 비트코인을 갑자기 매물로 쏟아냈기 때문인데요. 헤지 펀드들이 왜 비트코인을 팔았냐? 이 금융시장이 홍콩에서 시작되는 금융시장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헤지 펀드들이 비트코인까지 내다 던진 것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 헝다그룹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죠. 이 헝다이그룹이 채무 불이행이 있어가지고 본토를 포함한 홍콩에서도 부동산 대기업들 주식들 그리고 보험주, 은행주가 폭락을 오늘 했다는 것입니다. 향기조업 부동산 13%, 신세계개발 12%, 이런 식으로 해서 홍콩 증시에서 부동산 기업들이 12% 이상 급락을 하게 됐고 중국의 보험사들과 은행주까지 급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까지도 휴장인 상황에서 홍콩 증시가 뻘쭘하게 개장을 해서 폭락이 나와주었고요. 그 여파로 인해서 지금 현재 유럽에서도 유럽 증시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 유럽 증시들이 약 2.5%에서 3% 정도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열리는 미국 증시도 2% 정도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비트코인도 단기적으로 상당한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분석을 다시 복귀해 보자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비트코인의 파동 1파, 2파, 3파, 4파, 5파로 비트코인의 파동이 상승 파동 1, 5파가 끝난 이후에 여기서 A파가 나왔죠. A파가 나왔고 반등으로 49,000달러까지 B파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비트코인이 얼마까지 올라갔었냐면요. 체크를 해보면 48,840달러. 그러니까 이 자리가 48,840달러, 약 160달러 모자르게 49,000달러에서 160달러 모자르게 올라간 이후에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비트코인은 반등이 나올 것이다. 반등은 어디까지? 49,000달러 구간까지 나올 것이다. 계속 분석을 하고 있었고 49,000달러 구간이라고 드린 말씀은 오차 범위가 위아래로 1,000달러가 있어요. 좀 더 가면 5만 달러. 정석으로 가면 49,000, 모자르면 48,000에서 위아래로 1,000달러 오차 범위가 있는데 옛날에는 비트코인이 5,000달러였잖아요. 500만 원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5,000달러였기 때문에 오차 범위 100달러 정도. 100달러 정도 오차 범위로 제가 분석을 항상 해드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비트코인 10배 올랐죠. 그때는 5,000달러였지만 현재는 5만 달러 구간입니다. 10배 오른 만큼 오차 범위도 100달러가 아니라 약 1,000달러 정도 위아래로 오차 범위가 있으니까 그걸 염두에 두면서 트레이드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비트코인이 이렇게 급하게 떨어진 이후에 다시 반등해서 49,000달러까지 올라가면 이 구간에서 보유 중인 비트코인의 50% 정도 매도를 한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절반 정도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다 하진 못했고 지금 비트코인 40% 정도 보유를 하고 있어요. 원래는 절반 정도 매도해서 비트코인 30 그리고 현금 비중은 70%를 이 구간에서 만들려고 했는데 이더리움이 잘 따르지 못해가지고 비트코인을 팔았는데 이더리움을 제대로 못 팔아서 지금 코인 비중이 약 40% 이상 그리고 현금 비중이 60% 정도 지금 현재 이 상황인데요. 이 상태에서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분석은 비트코인이 이렇게 A파로 떨어진 이후에 B파로 올라갔다가 다시 C파를 만들러 적어도 43,000달러, 지난 저점이었던 적어도 43,000달러까지 떨어질 것이고 좀 더 떨어지면 41,000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떨어지면 A, B, C로 아주 정석대로 떨어지는 거죠. 하지만 제가 지난번 지지선이 있다고 했죠. 여기 61선을 지지하면서 비트코인이 반등이 나와줄 건데 비트코인이 61선이 깨지면 121선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내려온 이후에는 반등하면은 무조건 61선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 구간부터는 분할로 매수를 잡아도 괜찮다라고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중국에서 약 300조가 넘는 그런 부채 불이행이 일어나면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급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무슨 중국판 리만 브로더스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뭐 떨어지면은 여기까지는 무조건 올 것 같아요. 이 4만 불까지 121선까지는 여기가 121선이거든요. 121선 EMA인데 여기까지는 무조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코인 비중은 많이 가져가지 않고 현금은 40% 들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 분명히 나올 거기 때문에 현금 비중은 여기서 40% 무조건 들고 있었고 욕심내지 않고요. 그리고 이 121선 자리를 기다리고 있겠다. 이 구간 4만 달러 구간 뭐 4만 달러 위로는 4만 1천 아래는 4만 뭐 더 떨어지면 3만 9천 해서 이 4만 달러 구간을 40% 현금 비중 들고 있겠다. 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조금 팔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현금 비중은 60% 정도는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만큼 떨어지면 여기서 분할로 들어가면서 반등 수익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파동 정석대로라면 이렇게 비트코인이 1, 2, 3, 4, 5파로 올라갔으면 5파 조정 이후에는 반드시 조정 A, B, C가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 구간에서도 55,000달러 구간까지 55,000달러 구간까지 올라갈 자리가 있다. 그러나 조정 A, B, C가 나올 것이다 해서 이 구간에서도 조정에 대해서 염두를 해두고 물론 트레이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도 반등 A, B, C가 끝났습니다. 반등 A, B, C가 있는데 거의 다 왔다라고 지난 분석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반등으로 올라가는 A, B, C가 끝난 이후에는 다시 이 큰 조정 A, B, C에 해당하는 조정 파동이 나올 것이다. 이 큰 A, B, C요. 이렇게 여기도 떨어질 때 A, B, C로 떨어지겠죠? 비트코인이 이렇게 하락할 걸 미리 알고 있으면서 왜 다 팔지 않았냐 하면요. 이런 대파동을 보고 있기 때문에 1, 2, 3, 4, 5로 올라가는 여기가 30만 불, 33만 불이거든요. 이렇게 5파가 올라갈 자리가 남아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파동 이론을 믿고 있기 때문에 49,000달러에서 전량 매도한 것이 아니라 코인 비중과 현금 비중을 조절을 하면서 떨어질 때 좀 아프지 않게 힘들지 않게 코인 비중을 조금 줄이고 현금 비중을 늘렸다가 조정이 끝나고 다시 올라갈 자리에서는 뭐 이런 자리겠죠. 이런 자리에서는 다시 코인 비중을 늘리고 현금 비중을 조금 줄이면서 이게 상승으로 올라가는 그런 수익을 챙기는 그런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알트코인 잠시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차트는 솔라나입니다. 바이낸스에 있는 솔라나하고 110 차트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여기 178달러에서 200달러 사이에 솔라나 절반 정도 우리가 35달러 매수했거든요. 35불에서 매수했던 솔라나를 이 178에서 200달러 사이에 절반 정도 매도하고 떨어졌을 때 분할로 다시 잡자 이런 전략을 가져가고 있었는데요. 솔라나가 제가 지난번 그린 박스 있죠. 여기 요 박스 이 박스 구간을 좀 넓게 해서 윗꼬리도 있잖아요. 올라갔을 때 떨어졌을 때도 아랫꼬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러한 박스 범위를 좀 넓게 해서 여기서 재면서 하자. 여기서 매도했던 거는 여기서 재면서 하자 말씀을 드렸고 그 범위 안에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솔라나 현재 일봉상 볼린저 밴드 중심까지 왔습니다. 여기가 31선이거든요. 여기는 매수 구간이요. 매수 구간. 이 31선은 매수 구간인데 떨어지면은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냐. 123달러 여기까지 떨어져도 문제가 없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123 지난번 이 박스의 하단 구간이 하단 자리거든요. 이 123달러 이 구간에서 매수가 되면 제가 뭐라 그랬죠? 정고점 뚫고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난 고점 자리였던 여기 아래로 여기와 여기에서 다시 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매수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를 할 때 항상 욕심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팔고 금방 날아갈 것 같아서 여기도 엄청 올랐죠. 이렇게 장대 양봉 나왔잖아요. 엄청 날아갈 것 같아서 다시 여기서 참지 못하고 이 바닥 자리를 하단 자리를 참지 못하고 여기서 다시 다 매수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올라가면 어때요? 남은 절반만 가지고 수익을 내면 되죠. 그냥 큰 욕심 내지 않고 반만 가지고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아래 자리를 기다려야 합니다. 아래에 떨어지는 자리를 기다려서 이렇게 ABC로 떨어지잖아요. 이 자리에서 분할로 매수를 잡으면 뭐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 구간에서 매수를 잡으면 얘는 위아래로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무조건 178달러 적어도 178달러 비트코인 때문에 많이 올라간다면 200달러까지도 다시 올라가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이 헝다 리스크 때문에 증시뿐만 아니라 비트코인까지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이 탄생한 배경이 바로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이죠. 중앙정부에서 또는 중앙은행에서 현금을 뿌리면서 금융시장을 좌지우지하면서 체력이 약한 아시아 증시 무너지고 그리스 같은 나라 무너지고 남미 국가들 무너지고 그러한 안 좋은 모습들을 보고 나서 만든 게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3년 전까지만 해도 증시가 하락하면 비트코인은 오히려 올라갔었습니다. 반대로 3년 전까지만 해도 증시와 항상 또는 미국에서 미사일 쐈다 그래서 어디 맞았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비트코인이 갑자기 급반등하고 어느 국가에서
뭐 큰 일이 났다. 그러면 또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어떤 위기가 왔을 때마다 비트코인이 반대로 증시가 반대로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그 헤지 펀드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진입을 하면서 현금화가 가장 빠른 하기 편한 게 비트코인이잖아요. 주식하고 비트코인이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현금화하기 쉬우니까 헤지 펀드들이 이러한 악재가 증시에 뜰 때마다 비트코인을 내던지면서 비트코인이 급락하는 현상이 재작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재작년에 그 코로나가 터졌을 때 미국의 락다운 4월달 미국의 락다운 할 때 비트코인이 원래 3월 전까지는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었는데 증시는 먼저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죠. 근데 비트코인은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데 미국의 락다운 발표를 하면서 증시가 대폭 나가자 비트코인은 오히려 증시보다 더 많이 2배 정도 더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부터 이상하게 비트코인이 증시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도 헝다리스크 홍콩 주시가 폭락하자 비트코인도 따라서 폭락하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는데 이번 사태를 잘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비트코인이 또 다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중국에서 이 헝다를 죽든 말든 정부가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중국 정부가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헝다 그룹이 부도나든 말든. 하지만 얘가 부도나면 어떻게 돼요? 은행들이 줄줄이 파산하게 되죠. 은행들이. 그 은행들을 정부는 지켜주려고 할 거예요. 그 은행들, 부실한 은행들을 정부가 지켜줄 때 하는 방법이 뭔가요? 얘는 안 지켜주겠죠. 헝다는 죽든 말든. 근데 은행들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은행이 무너지면 중국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따라서 줄줄이 도미노처럼 연쇄부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은행을 지켜줄 거란 말이에요. 중국의 은행들. 그러기 위해서 중국 정부는 돈을 풀 수밖에 없어요. 은행에다가 돈을 뿌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통화량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통화량이 늘어나면 비트코인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헝다 리스크도 현금을 잘 쥐고 있다가 비트코인이 저점에서 지지받는 구간이 나오면 또 헝다 리스크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은행들을 도와주겠다라고 은행들을 구제해주겠다라고 그런 발표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비트코인을 매수하면 큰 수익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에 일주일 이상 보여드렸던 그 비트코인 차트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이 바닥에서 시작하는 1파, 2파, 3파, 4파, 5파인데 계속 4파 조정 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반등해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진다. 조정 속이 아직 있다. 4파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계속 말씀드렸고 요 자리 다 왔어요. 다 찍었어요. 다 찍었는데 헝다 그룹 때문에 내일 미국 증시가 조금 있다가 미국 증시가 열리면 미국 증시 하락하면서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4만 달러 또는 3만 9천 달러까지도 좀 더 깊게 떨어질 수도 있는데 차트상으로는 건강한 조정입니다. 이게 3파에서 4파로 떨어졌다가 5파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아래 밑에 있는 122평 여기 이 자리 이 구간에서는 현금 비중 현재 들고 있는 현금 비중이 우리가 50에서 60% 들고 있거든요. 이 현금 비중으로 여기서 다시 들어가서 평단을 낮춘 다음에 다시 5파로 올라가는 여기서 또 다시 비중을 좀 줄일 거예요. 올라가는 그러한 차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추석 명절인데요. 안타깝지만 이틀 연속 비가 온다고 합니다. 모두들 건강하게 그리고 무사하게 추석 명절 잘 지내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9월 20일 월요일 비트코인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